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모레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러나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1년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특히 문재인 대통령 기준에서 지난 1년은 과연 어땠는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준비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반갑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지난 1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보여줬던 모습들 아마 이번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윤춘호 SBS 논설실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 한번 돌아보고 어떤 평가가 있는지 한번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이 조금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좀 부각시켰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지난 1년이 저랬을까요? 실제로 저랬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요약을 해놓은 거지만은 지난 1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국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헌 전 사장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은 정말 잘했다. 우리가 좀처럼 보지 못했던 대통령상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는 많았죠. 그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아까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5.18 묘역에서 그 희생자 유가족을 안아주던 모습이랄지, 그다음에 국군 장병을 찾아가서 안아주는 모습이랄지 이런 모습도 국내적인 소통 면에서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모습에서 좋았던 것은 결국은 북한 쪽하고도 소통했던 부분. 그래서 지금 판문점 악수라는 것도 넓게 보면 소통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1년은 소통의 1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평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당에서는 또 지난 1년을 이 소통이 아니라 쇼통을 참 잘한다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다른 입장을 개진해 왔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화면이 돌아가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주영진 앵커한테 연출도 훌륭하고 그다음에 연기도 훌륭하고 그런데 거기에 연기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당에서 오면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 쇼이면 틀림없어요. 쇼이면 틀림없는데 그 쇼가 진정성 있는 쇼였고 그래서 국민들의 감정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윤춘호 논설시장이 얘기했던 지난해 5.18 광주한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유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국무회를 맞아서 취임 1년이 아직 이틀이 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취임 1년 주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장관들에게 가장 당부한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잘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초심을 지켜나가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에 대한 약간의 안타까움이나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그 나왔던 화면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했던 취임사 읽을 때 보면 얼굴에 땀이 배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이 그 어려운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헤쳐나갈 것들을 생각하면 진땀이 나는 순간이었겠죠. 그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국정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외교 안보 부분도 지금 숙제가 적지 않은 거고요.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숙제가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자만하지 말고 해이해지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이제 일부러 당부한 것 같아요. 예, 취임 1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또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된 직후에 가졌던 그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초심을 첫 마음을 꼭 지켜나가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땠을까요? 민주당의 반응이야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다른 야당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 1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칙은 메모리 되고 책임은 실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협치는 파기가 되고 민생은 완전히 파탄난 데다가 의혹은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성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정권에 대한 평가가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요? 특히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글쎄 평가할 건지 평가했을 법도 한데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입니다. 글쎄 지금 그 바른미래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현 정부하고는 정책적인 측면이랄지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좀 가깝다고 할 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같은 정당에 또 몸담고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말이죠. 한번 뒤돌아서면 더 미운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 물론 오늘이 5월 8일이라서 정권 출범 1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틀이 좀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입장을 안 내놓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정권 출범 1년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예,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얘기 중에 사실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박근혜 정권의 잘못 여기서 배우고 익히길 바랬는데 그 잘못을 배우고 익혀서 더 잘못한 박근혜 정권을 뺨치는 문재인 정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좀 빠졌는데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글쎄요, 이 정도 예. 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도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 특히 지방선거가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당 지지율도 지금 더 답보 상태,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당 지지율이랄지 그다음에 선거에서의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정권과의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여론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여론의 반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걸 찾아봤습니다. 이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18%. 이게 2018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 부분이라고 쓴 거는 최근 조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마지막 조사 그렇다는 얘기고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직무수행 평가 잘했다 84%, 6월 첫째 주가 84%로 가장 높았었는데 1년이 다 돼서 5월 첫째 주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83% 거의 근접을 했네요. 지난 1년 보면은 그 다음엔 60%대까지 떨어졌다가 80%대로 회복했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YS 시절에 상당히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90%가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있긴 한데 정권 출범 1년이 지나서 80%가 넘는다? 저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무렵에 60% 남짓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20% 이상 높다고 하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객관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맞은 시점에서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윤철원 시장이 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숫자적으로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한 취임 1년을 맞았을 때가 25%였습니다. 25%요. 네, 25%였고 상당히 낮네요. 45%였습니다. 예, 예. 45%였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55%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은 60%.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전부 한 50%, 한 67% 되었습니다. 56, 7% 되었으니까 60%를 넘는 대통령은 없었던 셈이에요. 예. 없었던 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넘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앞으로도 저 숫자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지를 할 수 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IMF 외환 위기를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극복하고 있었던 무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지만은 대부분의 1년쯤 지나면은 이제 정권과의 한의문 기간도 끝나고 그래서 언론 환경도 악화되고 그다음에 야당의 공세도 이제 거칠어지면서 점차 이제 정부가 약간의 이제 이 하락세를 들어서는 그런 모양새인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2월 정도에는 한 60% 중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은 근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오른 거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지가 상당히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좀 더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 전 득표율이 41%였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이한
80%가 넘는 지지율,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춘호 실장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변화도 한번 내일쯤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년을 맞아서도 이렇게 상당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과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도 같이 본다고 한다면 여론의 반응을 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긍정적인 반응, 평가를 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혹시 지난 1년 동안에 윤춘호 논설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또 아까 지지도 추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지도가 60%대로 좀 떨어졌을 때 가장 낮았을 때가 과연 언젠지 윤춘호 실장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정권 출범 내내 계속 문제가 됐던 건 인사 문제예요. 지금 장관급 공직자만 낙마한 사람이 8명이거든요. 예. 8명이면 한 달에 1명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환경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부분, 특히 기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자리 상황판. 일자리 상황판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 일자리 어떤가? 거기에 지금 지난 1년 동안 25조 원 지금 퍼부었거든요.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11%가 넘고 전체 올해 이번 달 지난 3월 실업률은 또 4.5%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 환경도 나쁘지 않고 현 정부의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부응해서 3%대의 성장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80%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유지되는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경제 부분도 그렇게 생각보다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경제 문제가 안 좋으면 이 지지도가 좋게 나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젊은 세대들의 이를테면 실업률 문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경제 문제의 상징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지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부분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대책, 어떤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다음에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봐서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고공의 지지율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춘호 논설실장과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윤춘호 논설실장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